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4-2025 시즌 유럽 축구 리그가 이제 폐막까지 2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공격수들의 연쇄 이동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에서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앙투안 그리즈만이 올 시즌도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도전에 실패하고 스페인 라리가 우승 도전도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떠날 결심도 앞두고 있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할 가능성 역시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우승에 실패하는 순간 이루어질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여름 이적이라는 토트넘의 결단이 임박한 가운데 현 시점에 리버풀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날 경우 가장 유력한 행선지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 유럽 현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독점적인 이적설 보도들을 종합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 이적시장 공격수 대이동에서 주목할 점은 리버풀의 엑소더스와 그리즈만의 미국행입니다. 그리고 이 두 상황이 손흥민 선수의 여름 거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즈만이 떠남으로 인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공격수를 보강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살라의 재계약 문제를 넘어서 살라 이후 공격진의 에이스로 점찍었던 루이스 디아스가 바르셀로나로의 이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리버풀이 대대적인 공격진 개편 속에 손흥민 선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등장한 것입니다. 먼저 이적 시장에서 공신력이 높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정에 정통한 이탈리아 출신의 스페인 매체 렐레보의 기자 마테오 모레토가 최신 이적설을 정리한 내용에서 앙투안 그리즈만이 3월에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미팅을 가질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그리즈만이 올 시즌에 훌리안 알바레스와 함께 투톱 조합을 이루면서 또 한 번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건재함을 과시했고, 이를 통해 챔피언스리그 우승, 라리가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아쉽게도 레알 마드리드를 만난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탈락했고, 라리가에서도 바르셀로나와의 맞대결 역전 패배를 당하면서 자력으로 우승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즈만은 아직 라리가에서 우승한 경험이 없고,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클럽 역사상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 타이틀에 도전하는 것이 올 시즌 그리즈만에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였고, 이걸 이룰 경우 한 시즌 더 이 멤버들과 함께 아틀레티코에서 생활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던 거거든요. 애초에 그리즈만은 올 시즌을 끝으로 미국 무대로 새로운 도전, 황혼기를 보낼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 아틀레티코의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남은 계약 1년을 더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으나 말씀드린 최근 이 두 경기,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스, 바르셀로나와의 라리가 중요한 일점 패배로 인해 그리즈만이 원래의 계획대로 계약을 1년 남긴 시점에 그냥 아틀레티코의 이적료를 조금은 남겨주면서 미국으로 향하겠다라는 결심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마테오 모레토 기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가족적인 이유다, 가족의 삶,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본인의 생활 등 여유있게 안정적으로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미국에서 보내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고, 그 유력한 팀으로는 함께 프랑스 대표로 월드컵 우승을 했던 위고 요리스와 올리비에 지루가 뛰고 있는 LAFC다. 그리고 LAFC와 협상이 이미 진행 중인데, 그러나 그리즈만은 현재 소속팀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대한 애정과 헌신, 충성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와 모든 협의를 가져야 그 동의를 받고 이적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상호 존중의 관계 속에서 아틀레티코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FC 바르셀로나가 지난 1월 겨울 이적 시장 기간에 손흥민 선수를 노리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을 때, 그에 앞서 데쿠 디렉터가 가장 원하는 왼쪽 측면 공격수는 리버풀의 루이스 디아스라고 보도가 나왔던 바가 있죠. 그리고 루이스 디아스가 리버풀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왔지만 최근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16강 탈락, 카라바오컵 결승전 탈락, 모든 토너먼트에서 탈락하고 또 이 과정 속에 많은 선수들이 팀을 떠날 것이다라는 흐름이 감지되면서 루이스 디아스 역시 올 여름에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나서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서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소식의 가장 정통한 매체가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의 스포츠 일간지 문도 데포르토와 스포르트인데요. 스포르트에서 내놓은 독점 보도 최신 내용을 보시면 루이스 디아스 영입에 대해 데쿠 디렉터가 쉽지 않겠지만 시도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데쿠 디렉터가 올 여름 이적 시장에 노리고 있는 두 명의 공격수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맨시티의 알렉산더 이삭과 리버풀의 루이스 디아스인데, 이삭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2028년으로 2027년까지 계약되어 있는 디아스보다 1년 더 길게 남아있고, 또 이삭의 지금 주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게다가 이미 여러 팀들이 뉴캐슬 측에 이삭 영입을 문의했는데 최소한 이적료 협상 금액으로 1억 2천만 유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 상황도 마땅치 않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삭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데려오기는 어려운 선수로 여기고 있다. 게다가 이삭의 왼쪽 측면과 전방을 모두 오간다는 점에 있어서 레반도프스키의 장기적 대체자 내지 또 지금 아쉬운 포지션으로 꼽히는 왼쪽 측면에도 배치할 수 있는 선수로서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루이스 디아스 역시 리버풀에서 왼쪽 측면과 또 최전방의 가짜 9번 역할을 하면서 본인의 득점 생산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이삭이 아니라 루이스 디아스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도된 것입니다. 데쿠 디렉터는 이미 디아스 선수 측 관계자들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가졌고, 디아스 본인도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본인을 굉장히 강하게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디아스의 아버지가 최근 언론과의 만남에서 바르셀로나를 본인의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꿈의 팀으로 여겨왔다라고 인정하면서 이적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디아스 본인도 예전에 콜롬비아 리그에서 뛰던 시절에 바르셀로나로 가고 싶다라고 말했던 인터뷰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즉 바르셀로나가 디아스에게 꿈의 팀이자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물론 리버풀 생활에도 만족한다라는 표현을 해왔지만, 좋은 제안이 온다면 또 리버풀이 요구하는 이적료를 충족시켜준다면 충분히 이 딜이 성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르셀로나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지만 선수들을 매각하고 또 구단 비즈니스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통해서 최소한 7천만에서 7,500만 유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디아스의 이적료를 어떻게든지 마련하겠다. 물론 기존 선수단 중에 또 상당수를 매각해서 라리가의 셀러리캡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디아스의 연봉을 줄 수 있는 조건까지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서 디아스를 데려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스카이 스포츠의 사샤 타볼리에리 기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리즈만이 떠날 경우를 대비해 데려오고자 하는 선수로 리버풀의 다르윈 누네스를 언급했습니다. 다르윈 누네스가 우루과이 대표 공격수로 앞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전투적으로 뛰고 결정력에 대해서는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이 선호할 만한 프로필의 선수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잡고 싶어하는 디아스나 살라와 달리 리버풀 입장에서는 큰 돈을 투자해 영입했지만 지금 리버풀의 주전 경쟁에서 밀려있고 매각해서 어느 정도 돈을 회수하고 싶어하는 선수가 누네스이기 때문에 적절한 제안이 온다면 충분히 보내줄 수 있는 선수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 선수들의 이동 상황이 손흥민 선수의 이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하냐? 일단 리버풀이 디아스가 나갈 수가 있고 또 누네스를 정리하고 싶고 살라와의 재계약 문제도 불투명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 핵심 공격수로 원하는 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훌리안 알바레스예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게 바로 이 훌리안 알바레스고, 알바레스는 맨시티에서 이미 활약을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무대 적응을 마친 선수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새로운 에이스로 충분히 즉시 전력으로 큰 돈을 투자할 의향이 있는 선수인데요. 바로 이 리버풀의 관심에 대해서 훌리안 알바레스의 에이전트인 페르난도 이달고가 최근 언론과의 만남에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이 이적설도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알바레스가 2030년까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장기 계약을 맺은 상황이긴 하지만 리버풀은 충분히 1억 파운드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라고 알려졌어요. 리버풀이 최근 아디다스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게 됐고, 그 돈으로 새 시대의 에이스를 데려오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살라의 재계약 협상이 살라가 요구하는 연봉이 너무 크고 살라의 지금 나이를 고려한다면 지금 퍼포먼스가 좋다고 하더라도 특히 최근 중요한 경기마다 부진했던 경기를 생각한다면 그냥 내보내는 게 낫다라는 판단으로 굳어지고 있고, 다르윈 누네스는 정리하려고 하고 있고 디아스는 바르셀로나의 러브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내보내면서 얻게 될 자금을 통해서 알바레스 영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알바레스가 맨시티를 떠나려 할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리버풀도 함께 영입 경쟁을 펼쳤다고 알바레스 에이전트 이달고가 밝혔고, 리버풀은 아직도 알바레스 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알바레스가 올 시즌이 끝났을 때 아틀레티코와 계약이 많이 남아있지만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남기는 코멘트를 한 것인데요. 다만 이 협상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워낙 장기 계약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디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버풀과 2027년까지 계약되어 있다 보니까 올 여름이 되면 잔여 계약이 2년밖에 안 되고 내년 여름이 되면 잔여 계약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리버풀이 디아스를 이적시킬 때 본인들이 투자했던 이적료만큼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요. 올 여름에 팔아야 리버풀 입장에서는 가장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디아스를 영입하고자 제안을 한다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삭을 영입하기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나오는 것은 뉴캐슬이 카라바오컵 우승을 이루기도 했고 또 이삭이 팀에 굉장한 충성심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계약이 2028년까지니까 아직 뉴캐슬 입장에서는 1년 더 데리고 있어도 이적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알바레스 같은 경우에는 더 긴 계약이 남아있고 그리즈만까지 떠난 상태에서 시메오네 감독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알바레스를 내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리즈만이 떠난 자리를 리빌딩하기 위해서 누네스를 데려오고 싶어하고 그 누네스는 지금 조커로 뛰면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세를로투가 있긴 하지만 알바레스의 투톱 파트너로 세를로투를 1옵션으로 쓰기는 조금은 우려가 된다. 그래서 누네스를 데려와서 누네스와 알바레스를 투톱으로 세우고 또 왼발잡이 날카로운 패스를 공급할 수 있는 창의적인 자원으로 그리즈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선수로 비아레알의 알렉스 바이나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혀 성향이 다른 선수들이죠. 누네스는 사실상 세를로투의 자리에 주전으로 쓸 선수고 바이나는 로테이션 자원으로 뛰기도 하고 또 전술 변화에 따라서 공미로 뛰기도 하고 또 알바레스의 백업 자원으로 뛸 수도 있는 선수로서 비대칭 투톱을 쓴다고 했을 때 세를로투, 누네스, 알바레스, 바이나 이렇게 4명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누네스 영입에 실패한다거나 혹은 알바레스가 정말 리버풀로 떠나는 상황이 된다면 더더욱 이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를 데려와야 할 수 있다. 그리즈만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멀티 능력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굉장히 겹쳐지기 때문에 그리즈만의 대안으로 손흥민 선수를 아틀레티코가 노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선수가 바로 스페인 대표 미드필드인 바에나 그리고 어리고 더 앞에서 시메오네 스타일로 전방 압박을 해줄 수 있는 누네스라는 점에 있어서 누네스와 바에나가 우선시되지만 정말 아틀레티코가 원하는 세를로투, 알바레스, 누네스, 바에나 이 4명이 다 구축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누네스의 이적 협상이 잘 맞지 않는다거나 혹은 정말 알바레스가 떠나는 상황이 된다거나 바에나 역시 비아레알에 끝끝내 보내주지 않는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 다음 대상으로 손흥민 선수 영입 위해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이삭도 원하고 알바레스도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당장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리버풀을 격파하면서 뉴캐슬의 영웅으로 떠올랐던 이삭이 리버풀로 갈 생각은 없고 뉴캐슬도 만약 이삭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리그 내에서 경쟁하는 리버풀로 보낼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알바레스 역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내줄 리가 없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삭, 알바레스를 전방과 왼쪽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어도 모두 데려오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짜 구분으로 뛰어왔던 디아스, 디오고 조타, 이 중에 조타는 사실 주전 경기에서 확실하게 밀려난 가운데 울버햄튼으로 보내든 혹은 다른 팀으로 보낼 생각으로 매각 리스트에 올려놨고 누네스 역시 마찬가지로 매각하고 싶은 선수로 언급이 되고 있고 디아스는 지키고 싶지만 본인이 바르셀로나로 가고 싶어하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키에사는 영입했지만 기대만큼의 경기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살라와의 재계약도 물음표가 달려있는데 만약 디아스, 조타, 누네스, 키에사까지 모두 나가는 상황이 된다면 공격 라인에 살라를 잡아야 될 수 있습니다. 살라를 잡고 엘리엇을 키우고 또 왼쪽의 학포가 지금 전술 안에서는 왼쪽에서 앞으로 치고 들어가는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공격 지역에서 특히 전방과 왼쪽을 모두 오가면서 슬롯 감독의 전술에 부합할 수 있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삭과 같은 결정력, 알바레스와 같은 연계력, 박스 안에서의 세밀함을 갖고 있는 게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선수를 더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즉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좀 있지만 즉시 전력이고 스타이고 살라와 시너지도 낼 수 있고 여기에 젊은 새로운 공격수를 데려올 수 있다면 학포, 손흥민, 살라, 엘리엇 그리고 영입될 한 명의 선수를 통해서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이고 혹은 키에사가 팔리지 않는다면 키에사, 학포, 손흥민, 살라, 엘리엇으로 공격 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삭, 알바레스는 리버풀이 일거에 데려오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버풀도 아틀레티코도 결국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둘 다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바로 이 팀들로 갈 수 있고 두 팀 모두 아시아 시장 마케팅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당장 올 여름에 바르셀로나와 일본에서 경기를 치를 투어도 협의 중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게 된다면 바로 한국 투어까지 연결해서 진행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레비 회장입니다. 올 여름 손흥민 선수가 떠날 가능성은 분명히 높지만 레비 회장이 손흥민 선수가 떠난다고 했을 때 당장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 팀으로는 보내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이죠. 크리스티안 로메로도 올여름에 떠날 거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와 연결되고 있고 바이에른 뮌헨도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측면 공격 자원으로 영입 대상에 올려놓은 것이 아틀레틱 클럽 빌바오의 니코 윌리엄스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을 떠난다고 했을 때 바이에른 뮌헨을 본인이 우선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가능하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올 여름에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결심한다면 첫 번째로는 프리미어리그 잔류를 선호하고 있고 그 안에서는 맨유로의 이적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맨유 역시 짐 래드클리프 경이 대대적인 리빌딩 또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 속에서 손흥민 선수를 영입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레비 회장이 맨유에 오퍼가 왔을 때 수락하겠느냐라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 레비 회장이 손흥민 선수의 이적을 허락한다면 프리미어리그 외에 오퍼가 있을 경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오퍼가 온다면 그 팀으로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현 시점에서 팀의 상황, 팀의 목표, 선수단 구조와 전술 스타일을 살펴봤을 때 현실성이 있는 이적 대상 생선지는 맨유, 리버풀, 아틀레티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각각의 팀들이 우선시하고 있는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연쇄적인 이동 속에서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올 시즌이 끝나고 나서의 성적과 상황을 종합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토트넘에서 워낙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손흥민 선수 오랜만에 한국에 찾아왔습니다. 3월 20일 목요일 오후 8시 오만과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7차전 경기가 열리고 3월 25일 화요일 저녁 8시에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요르단과 경기합니다. 이 경기 여러분들이 온라인과 모바일로는 쿠팡 플레이에서 생중계 보실 수 있고 TV 채널로는 오만전은 SBS, 요르단전은 MBC에서 생중계 보실 수 있는데요. 한준TV는 이 경기도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입중계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손흥민 선수가 출전할 대표팀 경기 입중계와 관련한 이적 상황, 다양한 축구 소식, 독점적인 내용들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